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반도체 투톱이 숨을 고르며 오늘을 쉬어가나 싶었던 우리 시장. 다시 들어오는 기관의 수급과 함께 오후 들어 힘을 보여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26년의 첫 주를 마무리하면서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은 무엇일지 오늘도 시장 대응 전략부터 내일을 빛낼 종목들까지 미리미리 발굴해 보도록 하죠. 이 시간 이경랑,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정말 지칠 줄 모르는 지수입니다. 코스피 6거래일째 오르면서 오늘도 최고가 경신을 했는데 이런 시장에서 저희 또 어디서 기회를 찾아봐야 할지 오늘도 전략 가득 챙겨드리기 위해서 지체 없이 출발해 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종목 발굴하러 가기 전에 먼저 오늘 시장을 뜨겁게 한 이슈들 이슈 스캐너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흐름과 이슈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분기마다 10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또 살아났죠. 자세한 이야기 한 줄 평가 함께 들어볼까요? 저 얘기가 이제 지금 98조였나 93조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번 네. 4분기 때 매출이. 그러면 저거를 이제 다시 풀어서 생각해 보면 이제 분기마다 100조 원 이상이면 400조 이상의 매출을 찍을 거란 얘기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25% 정도 달성한다라고 하면 10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찍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1000조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즉 반도체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만기일 이후라고 제가 써놨어요. 오늘 한 주 평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추가적인 상승은 당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소부장도 같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만기일 이후. 만기일 이전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관 쪽 다 풀 매도였고 외국인은 그것을 계속 받으면서 지수를 올렸어요. 그리고 스몰캡 종목들도 기관 쪽에서는 다 매도였고 반도체 외국인들은 그것도 계속 사 모으는 전략으로 대응해 왔어요. 자, 만기일 이후에 오늘 좀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조금씩 매수해 주기 시작했어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페타시스 등 기관들이 다시 돌아오는 수급이 좀 엿보였거든요. 그러면 수급의 정상화,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수급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 뭐부터 진행될까? 이제 실적 장세의 시작이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고 LG전자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의 전환,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외인과 기관의 이제 빈집 털기가 진행될 거예요. 자, 2월 중순까지 실적 장세를 계속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포트를 구축해 놓으면 굉장히 뜨거운 또 다음 주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코스닥 안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적 장세를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만기일이었던 어제 반도체 중심으로 나온 기관의 매도와 함께 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을 텐데 만기일 이후 기관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시장의 방향이 잡힌다면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 중심의 장세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 오늘장 이슈와 함께 찾은 한 줄 평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올 1분기 법제화한다라는 헤드라인 오늘의 이슈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정부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좀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갔다가요. 주변 국가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이 시행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 내에서 이제 빠르게 이제 법제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 동안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이 좀 됐는데, 은행 주도로 해서 이 시중 은행 주도로 해서 이 컨소시엄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승인이 좀 나왔고 오늘은 이제 이 기간에 대한 부분들 1분기 내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마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산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장에서도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지만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와 같은 뉴스가 나오면은 단기적인 테마성으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그 움직임들이 그렇게 컸다라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시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뭔가 좋은 호재가 나와도요, 당장 활용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호재가 나와도
다시 한번 또 반복되는 모습이 있다든지 뭔가 시간차를 두고 시장에 대한 호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 주는 지지부진한 장중 흐름들, 그러니까 지수는 상승하지만은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호재들은 조금 차곡차곡 모아놓으시면은 다음 주에 쓸모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함께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몇 번 이슈로 가져와 주셨었는데 뉴스와 함께 충분히 단기 탄력 보여줄 수 있지만 아직 시장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만큼 다음 주를 향해 미리미리 조금 이슈를 주목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로 소개를 해주실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두 분과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와 시장 한 줄 평까지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탄력을 보여줬을지 리뷰와 함께 중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은요. 11월 27일에 소개해 주신 종목입니다. DIC, 이 시간 몇 번 저희 또 리뷰 도와드렸던 종목인데 벌써 106% 넘는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PS 일렉트로닉스 여전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64%대 강한 탄력, 삼양NC캠, BHI, SJG 세종, 그래픽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 장에서도 탄력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정말 이런 종목들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좋은 흐름 보여준 종목이 많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6가지 종목만 리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좀 특징적으로 전략 챙겨주실까요, 대표님? 일단 DIC는 뭐 100% 수익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올해 가장 뜨거운 테마가 자율주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DIC는 또 거기에 또 수혜주이기도 하고 차량의 이제 전장화 그리고 로봇까지 연결시켜가지고 DIC는 계속 볼 필요가 있겠죠. 감속기랑 연결되는 거니까. 그리고 PS 일렉트로닉스도 사실상 자율주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상위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이 자율주행으로 연결되는 이런 시나리오다. 올해 가장 뜨거운 주제가 자율주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을 준비해 왔고요. 그래요. 자율주행이 올해 가장 뜨거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 종목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 오늘 나오는 종목도 또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도 의미 있는 수급 들어온 종목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대표님의 종목들도 리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12월 3일에 소개해 주신 종목입니다. 현대광무백스라고 또 많은 분들이 별명을 지어주셨던 현대무백스 벌써 143% 상승률 기록 중에 있고요. PS 일렉트로닉스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60% 가까운 상승률. 인텔리안테크, 뉴로핏, 서브T&D, LS 티라유텍 모두 오늘 장에서 또 강한 달력 보여줬는데요. 저희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6종목 말고 오늘 또 빠질 수 없는 섹터로 이제 네. 방산에서 우주로 하나 네. 그룹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잘했어요. 우리 이광호 대표님이 저희 파이널픽 종목에서 몇 번 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수급 레이더 포착됐던 종목 중에서 한 3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 네. 시스템이 오늘 역사적인 네. 또 최고가를 경신했지 않습니까? 하나 시스템 잘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을 저희가 못 보여드려가지고 이렇게 따로 네. 좀 여쭤보려고 앞으로 네. 어떻게 보시는지 함께 리뷰와 함께 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또 한편으로는 트렌드의 남자 아닙니까? 네. 제가 이제 아침에 진행하고 있는 방송 제목도 트렌드 투자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단독 방송 뵈고 있는 게 또 트렌드 투자인데 시장은 좀 유연하게 트렌드를 좀 빨리 섭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로봇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려가지고 많은 종목들도 했지만은 또 최근에 와서 대미 투자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현대광무백스 그리고 제2의 현대무백스 LS 티라유텍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제3의 현대무백스가 종목은 제가 좀 비밀스럽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이제 오늘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박스권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차후에 또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그리고 이제 못지않게 오늘 수익률 중에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또 순위권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선은 뭐 루미르, 인텔리안테크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제가 소개드렸던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인데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저도 상당히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쉬지 않고 올라오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도 단계적 상승과 이평선에 따라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수급도 괜찮아지고 있어서 이번 주 동안 만들었었던 요 작은 박스권도 새롭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역사적 신고가에 대한 돌파 준비로 이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빠져서는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한화 시스템입니다. 네. 제가 이제 방산에 대한 이슈도 있고 뭐 추후에
뭐 드론, 플라잉카 그런데 우주 반도체에 대한 키워드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오늘 정말 제대로 날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2월 달 중순부터 해서 1월 달에 또 이번 주에도 제가 이 종목을 또 이야기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주 항공이라는 포인트보다 우주 통신으로 알려드리고 싶다. 네. 우주 통신으로 해서 2026년도 내내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시청자분들이 산 증인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주 통신 이광무 거. 네. 맞습니다. 저희 이광무 대표님이 이 시간에 우주통신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언급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오늘 하나 시스템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종목들 오늘도 조금 수급포착된 종목 안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종목 준비를 해주셨는지 살짝 궁금한데 네. 가져오셨을까요? 오늘 준비한 종목이요? 네. 오늘 준비한 네. 종목. 벌써 공개하면 어려운데요. 아 그래요?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오늘 수급레이더 포착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우리 차트파이터 빙봉 대표님 축하드린다고 박수 쳐주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세요. 하나 네. 시스템 너무너무 이 시간 또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중간 리뷰 AS까지 해봤는데요. 우리 이경락 대표님 항상 종목들도 상승 초입에서 굉장히 잘 가져와 주시는데 종목도 종목이지만 시장 흐름도 굉장히 잘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장에 대한 전략 저희가 더 이 시간에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챙겨드릴 때도 많잖아요. 어디서 더 함께할 수 있는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소개 부탁드릴게요. 뭐 가장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했어요. 네. 시장 폭락 올 때마다 반등 나오는 것도 다 이야기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어두운 구간에서 지금부터 돌아선다라고도 얘기해왔고 다 유튜브에서 진행했습니다.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의 동반자, 여러분들의 동행자 이경락이 함께하니까 다 무르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대책 잘 세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나 시장이 좋지 않을 때나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든든하게 항상 지켜주고 계시는 이경락 대표님과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셔서 매일 낮 1시에 이경락 대표님의 얼굴이 담긴 썸네일 클릭하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네. 제3의 현대무백스는 뭐냐, LS 네. 티라이오텍 다음을 이을 종목은 뭐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네. 근데 오늘은 사실 저희 5시 10분에 네. 항상 준비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불금을 위해서 또 빼주시잖아요. 항상 금요일에. 불금은 소중하니까.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네. 만나볼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때까지 애프터마켓이 열려 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댓글에 트렌드 오시기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예, 트렌드 오시기 너무나 재밌는 이름인 것 같아요. 네. 예,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나 이경락 대표처럼 또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요 시장이 어려울 때 또 지수 빠질 때 반도체 빠질 때 경락이 형 외치는 이야기 정말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처럼 뭔가 좀 반도체 정도 올라오면은 네. 경락이 형 또 한 번 더 외쳐주시면 이분은 항상 이 난로 같은 분은 항상 이 자리에 맞아요. 계시거든요. 인간날로 저희 3명 딱 중심에서 따뜻하게 네. 지켜주시고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이경락 대표님 이렇게 겸손하셔가지고 오늘 또 말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아버지 이경락 대표님과 또 차트파이터 트렌드 오시기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신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지 제가 찾고 있는데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종목 발굴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환영하는 거 다들 아시죠? 재치 있는 댓글, 응원의 댓글, 그리고 고민의 댓글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 시간이죠. 내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댓글 남겨놓으셔야 참여하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수급 레이더에 포착이 됐을지 전광판 바로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 투톱이 약간 쉬어간 오늘이었죠. 현대차, 또 하나그룹주를 비롯해서 방산, 우주항공 섹터 눈에 띄고요. 바이오 안에서 알테오젠도 강했죠.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은요. MDS테크, DY, 네오티스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HJ중공업 1승, DK락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잘 모르는데 주가 모멘텀이 상당히 있는 것들 위주로 선택했고요. 또 자율주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 자율주행과
그러니까 올해 진짜 엄청 뜨거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뭐 그 테슬라부터 그리고 현대 기아차까지 그 대열에 합류하는 분위기.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택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종목들 잠시 후에 한 종목씩 뜯어보도록 하겠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들도 궁금한데요. 선정이 어떻게? 오늘 스쿠포짝 중에서요. 아, 이 기업은 앞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하나씩 적어 내려갔더니 사실 공교롭게 다 조선주였어요. 아, 조선주 안에서의 트렌드 종목들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의 네. 실적이 또 기대되는 종목들 조선 특집으로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한 종목씩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MDS테크는 인베디드라고 해가지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현대기아차 동사가 또 이제 제공하고 있고,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소프트웨어 또 인베디드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까지 MDS테크가 수혜주겠네 뭐 이런 논리로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MD스테크를 가장 성장한 이유는 뭐 자율주행도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을 선언했다라는 거, 여기에 최대 수혜주가 맞습니다. MD스테크는 엔비디아의 GPU를 국내에 총판하는 기업이에요. 물론 엔비디아가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거대한 기업들은 다이렉트로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국내 중소형의 수많은 업체들이 이제 어플도 만들고 AI 솔루션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 중견기업, 중소기업들 이런 것들은 MD스테크가 유통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의 확산의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MD스테크가 인베디드 기술과 함께 기술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경우에는 이래저래 대한민국 수많은 자동차 전장 기업들에게 MD스테크의 어떤 유통 라인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하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알고 있거든요. MD스테크는 엔비디아의 국내 총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소버른 AI의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실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야 돼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잘 나가게 되니까 최근에 조금씩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이러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주가는 계속 겼습니다. 엄청나게 기다가 오늘 첫 거래일, 만기일 이후 첫 거래일 외인들의 아주 무자비한 매수가 있었죠. 정말 많이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이고 우리 개인들이 또 이걸 팔았어요. 자, 오랫동안 기다가 살짝 고개 든 거, 차트가 아직까지는 1위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면 1일 차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차트가 안 좋은데 종합점수 95점 나쁘지 않아서 선택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부재했던 외국인의 매수였는데 그 가운데에도 의미 있게 들어온 외국인의 수급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MD스테크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첫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HJ 중공업인데요. 네, 조금 전에 MD스테크가 사실은 향수를 자극하는 종목입니다. 향수요. 네, 어떤 향? 이게 제가 대학교 때 배우던 단어가 나와요. 그래요? 인베디드. 오. 네. 또 이 공대 진짜 한 오빠. 20-30년 전 용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인베디드 단어 쓸 때는 전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 뉴스에 또 AI 칩으로 가니까 오늘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저도 이거 사고 싶어요. 정말요? 네. 우리 이광무 대표님 그리고 이경환 대표님이 또 반도체 굉장히 잘 보시는데 두 분의 픽이라고 하니까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광무 대표님 첫 네. 번째 종목 HJ 중공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하지만 첫 번째 들어볼까요? 종목 HJ 알겠습니다. 중공업. 조선에서 이 종목은 이제 조선주로 분류되어 있죠. 근데 이제 방산에 대한 색깔이 굉장히 강해질 기업이에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조선 선박 안에서 특수선 만들었던 뭐 함정, 고석정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그 동안에는 국내형이었거든요. 국내 이제 이 국방부를 통해서 주문받고 만들어주고 유지보수하고, 물론 이제 그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 기술력이 글로벌로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함정 정비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계약이 거의 임박됐다라고 이미 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에 대한 활동이 늘어난다는 거는 오늘 뉴스 나왔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에 증액하고 필리 조선소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것, 저는 진작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기업이 한미 함정 정비 사업에 대한
계약 임박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오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어디서 만들겠느냐? 우리나라에서 만들까? 아니죠. 미국 가서 건너가는데 그 조선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필리 조선소. 그래서 제가 그 조선소에 대한 지분 가지고 있는 하나 시스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오션 이거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었는데 네. 자 이제 이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역시도 미국 시장 진출에 굉장히 큰 이제 네트워크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의 국내 활동 무대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무대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전과는 다른 주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에 장기 상승했기 때문에 접근하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주가를 좀 우하향하면서 삼각수렴으로 모아놓은 차트입니다. 뭐 시세를 분출하기도 좋은 자리에 있지만은 시장에 대한 사업 배경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이거 무조건 신고가 돌파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이 종목 볼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은 외국인들이 정말 잘 사들였습니다. 수급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이 적극적이라는 단어를 참 잘 안 쓰시는데 몇 개 쓰신 게 있죠. 그런 종목들은 다 지금 너무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네. HJ중공업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해주신 만큼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시장의 선택을 받은 HJ중공업 첫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보기 전에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의 자리는 외롭고 또 무거운 법이다. 라고 시청자분께서 댓글에 네. 남겨주셨는데 우리 반도체 아버지 이경락 대표님 항상 또 많은 아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렇게 고독하실 수가 네.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멘탈 케어부터 계좌 관리까지 다 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다라는 아까 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반도체 빠질 때 경락이 형 외치는 거 그러니까요. 채팅에 정말 많은데 어. 오늘처럼 오를 때는. 물론 이제 삼성전 SK하이닉스 마이너스지만 네. 소부장 오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경락이 그럴 형 때는 찾아주세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응원의 댓글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 두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바로 만나볼까요? 원래 자식들은 징징거리는 거지. 맞아요. 그 재미입니다. 네. 아유 또 재미로 느껴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두 번째 종목은 DY를 선택했어요. DY. 제가 이 종목도 옛날에 투자를 또 했던 기업으로 기억나는데, 투자가 아니라 분석을 해왔던. 근데 오랜만에 또 보게 됐습니다. DY는 DY 그룹의 지주사예요. 뭐 DI 파워가 있고 DI 오토라는 기업이 있는데 DI 파워는 워낙 유명한 기업이니까 일단은 차치하고 DI 오토를 좀 중심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네. DI 오토는 그 카메라당 2개의 센서가 들어가야 돼요. 자동 자율주행에는. 그 현대 기아차도 다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가 뭐 12개가 들어가고 뭐 16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다 가지각색인데 8개 들어가는 거 있고 거기는 센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센서가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항상 깨끗하게 볼 수 있게끔 뭐 이물질이 껴가지고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클리닝이 필요해요. 그거를 DI 오토가 만들고 있고 뭐 콘티넨탈 이런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이겼어요. DI 오토가. 그래서 현대기아차에 독점 납품하는 구조거든요. 현대차가 지금 자율주행 때문에 막 올라가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로봇 때문에. 거기에도 수많은 센서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는 수많은 또 클리닝이 들어가야 돼요. 그 모든 것이 DY가 다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리비안도 동사의 또 매출처가 하나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래저래 매출처가 다양화되면서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동안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보니까 저평가돼도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자율주행으로 엮이게 되면 프리미엄이 주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 굉장히 쌉니다.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시가총액이 1,300억인데 요번에 1분기, 2분기, 3분기 영업이익 보게 되면 600억도 넘어가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뭐 물론 뭐 4분기 실적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아무튼 500억이나 600억 정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알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1,300억. 너무 싸잖아요. 500억 기준으로 본다, 600억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2배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플이 2배짜리밖에 되지 않아요. 자율주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늘 싸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왔고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이게 4,800원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가지고 방송에서 소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4,800원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하루였어요. 그러면서 50일 신고가.
기다렸던 매물 소화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 DY 시장의 선택을 받은 이경래 대표님의 두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다음 종목도 네. 바로 확인해 볼까요? 1승이라는 종목인데요. 1승. 가끔씩 이 종목. 이제 시세를 좀 크게 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1승, 2승, 3승까지 갈 수도 있는 경우. 네. 저희 근데 시청자분들 이 종목 아실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시즌 2라서. 그러니까요. 시즌 1에 제가 이제 네. 네. 이게 일승. 화장실 그 시스템 만드는 거잖아요. 네. 네. 대변 시스템. 그래서 네. 오늘도 그래서 이제 쾌변을 위해서 오늘 또 1승. 오늘도 승리하셨습니까? 항상 이 멘트와 함께 네. 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라서 네. 1승 이광무 대표님의 포인트도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화장실에 가스가 있는 것처럼 네. 배에도 또 가스가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제 그 부분 안에서 이제 특화된 점으로 이제 접근하는 건데 네. 앞으로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주요 국가들과 관세 협상을 할 때 꼭 넣는 것 중에 하나가 LNG 수출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수출에 대한 이 물량도 커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LNG 선박 그리고 또 LNG 운반선, LNG 엔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검침에 대한 관련된 장비도 있고요. 그런 측면 본다면 오늘과 같이 조선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커질 때 같이 동방상승하는 종목인데요. 한동안 주가는 좀 부진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가를 좀 잠깐 보시면요. 네. 지난 이제 가을쯤에는 상당히 좀 우상향적인 모습들을 크게 보여줬다가 한동안 좀 소식이 없고 오늘 같은 위치에서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양새였고요. 저점을 이제 수급 자체가 저점을 잡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형태라서 이 자리에 삼각수렴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저점을 좀 잡은 인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는 스토리 라인도 있지만은 차트적으로 이제 바닥을 확인한 것 같아서 차트에 대한 접근성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즌 1 때도 이경래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이후로 굉장히 또 강한 힘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이제 바닥을 다졌다. 이광무 대표님이 지금부터 또 주목해 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오를 때는 또 강한 힘을 보여주는 종목이니까요. 1승에 대한 투자 포인트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래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네, 네오티스예요. 네. 네오티스 이광무 대표님 종목이었나요? 아니죠, 네오티스. 아닙니다. 그랬어요? 생소해서 약간. 예, 이것도 생소한 기업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동사가 이제 PCB용 드릴 비트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국내 유일해요. 근데 이 드릴 비트가 뭔지를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그 FCBGA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기판이에요. 굉장히 회로가 미세하게 그 줄을 거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드릴 비트예요. 근데 굉장히 정교한 하나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에는 동사가 유일합니다. 근데 국내에 수많은 FCBGA나 FCCSP 등 기판 업체들이 있잖아요. 다 동사 걸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일본에도 경쟁 업체가 있는데 일본 쪽에서는 유통이 굉장히 느려요. 그 동사는 국내에서 빠르게 혼자서 거의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고객사가 대덕전자. 시장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이렇게까지 기업 설명까지 다 해줍니다. 대덕전자 MLB나 FCBGA 할 때 동사kit도 들어가죠. 이래저래 아무튼 국내에서는 알아주는 기업인데 그럼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이게 부족해진다는 얘기가 계속 돌아요. 지금 HBM4로 넘어가고 또 이제 뭐 CX에 소캠 등등 정말 기판이 다양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드릴 비트가 부족해진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드릴 비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용 모터 샤프트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모터 샤프트가 뭐냐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건데 어떤 모터의 힘을 자동차 바퀴로 전달해주는 하나의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미세하게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동사가 이것도 만들기 때문에 또 자율주행으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래저래 참 재밌는 스토리가 많죠. 네. 이 종목 처음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요런 겁니다. 드릴 비트가. 모든 PCB 업체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고요. 요게 이제 원래 기존에는 요거 하나 가지고 PCB 2개 만들었거든요. 옛날엔. 근데 지금 미세화되면서 요거 2개가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 거의 뭐 4배로 더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되는 거죠. 계산해 보면 맞을 겁니다. 저도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보니까 4배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사들이는 모습. 기관분들이 그동안 계속 팔았는데 오늘 다시 돌아왔어요. 기관. 좀 빨리 좀 와라. 자, 그림은 이렇습니다. 52주 신고가 이후에 뭐 최근에 대덕전자 밀리니까
밀렸다가 팍 올라왔어요. 그 대덕전자도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이 그림이 이렇다는 네. 얘기는 주 고객사가 대덕전자이기 때문에 자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실적 마지막으로 볼게요. 네. 3분기 때 갑자기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쇼티지 얘기가 돌 수밖에 없는 4분기가 오고 있어요. 많이 부족해지고 있을 겁니다. 관심 있게 보자고요. 좋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생소한 종목도 어려운 내용도 정말 쉽게 풀어줘 설명해 주시려고 또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감동이다라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오늘도 고급 정보 아낌없이 풀어주시면서 네오티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이강무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준비되셨을까요? 세 번째 종목 DK락인데요. DK락. 네, 뭐 조선의 메인 종목은 아닙니다. 부품 회사인데요. 이 기업은요, 이 구멍을 막고 네. 조이는 것에 특화돼 있어요. 그래요. 밸브. 그러니까 이제 조선 선박이 이제 앞으로 이제 LNG에 대한 이 수요가 커질 것이고 운반과 또 엔진이 커지니까 여기 안에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뭐 터빈에 들어가는 뭐 밸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오늘 같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다음 모멘텀이 더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 오늘 이 뉴스에 크게 종목이 반응한 건 아니지만은 수소 산업에 대한 정부 이 투자 계획이 나왔거든요. 수소 쪽 영역 안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요. 수소 탱크 그걸 막아주는 밸브 그거를 DK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기업이 사실 그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 밸브 하나로만으로 해서 이제 뭔가 초정밀 강한 이 압을 견디면서 이 밸브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정부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그리고 LNG 선박에 대한 사용도가 높아지면은 뭐 DK락도 동반 안에서 기술력이 빛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 기능 하나로 해서 세계 주요 국가 혹은 주요 지역에 대리점들이 이미 많이 펼쳐져 있고요. 이미 좀 파트너십이 연결되는 기업이 거의 한 50개의 국가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또 글로벌틱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주가에 대한 위치는 좀 상당한 기간 동안 좀 박스권을 갖췄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양새. 그리고 차트적으로 했을 때는 이 긴 횡보를 마치는 양봉이 연출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또 박스권 상단으로 가는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가 추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스권 상단까지 단기적인 탄력을 좀 기대를 해보자. DK락에 대한 투자 전략과 함께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 의미 있게 들어온 수급을 주목해보자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수급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들 확인해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종목 컨설트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데이터로 진단하고 흐름으로 해석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들어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9가지 종목입니다. 오늘도 한 칸에 세 종목이 담겨져 있는 박스도 보이는데요.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다양한 고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 올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강무 대표님께 먼저 상담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네. 우선적으로 도와주실까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목을 볼까요? 좋습니다.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하나를 고르라. 이게 다들 급등세를 많이 나왔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시청자님이 안 다치기 위해서는 그래서 좀 안전하게 그쵸. 현대차. 현대차. 그러나 트레이딩 매매는 현대오토에버. 트레이딩은 예, 근데 이제 현대오토에버. 어떤 능력의 소유자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현대차를 이야기 들으시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도 괜찮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분기 배당부터 해가지고 지금 미국 안에서의 사업 확장력 그리고 이것도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머지않아서 우리가 이제 삼성동에 있는 GBC 한전 부지 있죠. 네. 여기에 이제 건물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구성을 채우게 되는 여러 가지 사업부에 대한 존재감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현대차 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변신. 여러분들 그 현대차 그룹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들어가질 않았는데 네. 들어가 보시면은 현대차의 미래가 그려져 있어요. 이미지로 그려져 있는데요.
뭔가 이 현대차가 자동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씩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를 이 셋 중에서 좀 뭔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님 투자 성향에 맞게 또 선정을 해주셨어요. AS 맛집이라고 소문이 날만하네요. 이 투자 성향에 맞게 이 현대차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자 하신다면 현대차,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현대오토에 보도 괜찮다라고 투자 조언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경락 대표님 첫 번째 상담 어떤 상담 만나볼까요? SK 하이닉스를 SK 하이닉스. 제가 좀 전략을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서 지금 과열 구간에 있거든요. 근데 과열 구간에서 또 흔들면 다 푸닥거리처럼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떨어져 나가지 말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ADR 진행하는지요? 뭐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사주 소각보다는 ADR 진행해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자금 유입 가져오는 게 더 맞고요. 데인 아이던슨가 그 유명한 테크 전문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최근에 한 얘기가 그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좋은 반도체 기업이 뭐가 있냐라고 하니까 SK 하이닉스를 얘기했거든요. 물론 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선택을 하라고 했으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니요. 저는 SK 하이닉스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SK 하이닉스는 HBM에서 그 아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가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어느덧 540조까지 왔어요. 제가 100조 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500조까지 왔어요. 5배가 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자신 있게 또 말씀드릴게요. 100조 이하에서 얘기했었죠. 네. 이거 700조 넘어가요. 아니 800조도 넘어갈 수 있어요. 쉽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예상하냐. 제가 삼성전자 이번에 20조 나올 거라고 유튜브에서 얘기했거든요. 정확히 20조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적 발표 앞두고 올해 SK 하이닉스도 100조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절대 매도를 해서는 안 되죠. 네. 올해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멀티플이 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싼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낸드 가격이 골드만삭스의 주장대로 내년 1분기 때부터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언제쯤이 꼭지가 되냐면 6개월 앞을 보시면 됩니다. 추석 이전까지는 가져간다. 네. 참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추석 이전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는 가져가다가 현금화를 만들겠다. 근데 지금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ADR 뭐 여부 떠나가지고 지금은 계속 가져가야 될 때가 맞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상반기에는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가 네. 없는 거네요. SK 그렇죠. 하이닉스에 대한 네. 투자 전략 아주 내리에 딱 박히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반버즈의 투자 전략 만나봤고요. 우리 이강무 대표님 다음 상담 어떤 상담 네. 만나볼까요? 무릎을 딱 치고 싶은 무릎을 IMBDX. IMBDX. 네. 손뼉도 치고 무릎도 치고. 네. 제가 이렇게 농담 섞인 이야기를 해도 될 만큼 네. 앞으로 지켜보셔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뭔가 좀 이제 우습게 볼 종목은 아니에요. IMBDX가 이제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료 AI가 발전돼서 영상이든 여러 가지 진단 측정을 해서 암 진단을 예측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결국엔 최종 판단은 영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 검사입니다. 근데 굉장히 불편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영화 속의 고통만큼은 아니겠지만은 뭐 골수 측정이라든지 그것도 이런 이제 직접적인 복강경을 통해서 암 진단, 암 세포를 또 취득 이제 다 와서 조직 검사한다든지 이렇게 좀 불편스러운 부담스러운 시술에 대한 부담을 이제는 IMBDX가 혈액으로서 암 조기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현재까지는 진행되는 과정인데 상당히 좀 유의미한 주요 국가 제약사와의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냥 어려운, 그러니까 안 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기술로 해서요, 유럽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진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혈액, 이 액체 생검에 대한 기술로 해서요, 치매 진단에 대한 기술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질병에 대한 진단 기술까지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 진단 쪽에서 좀 기반을 좀 만들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암 진단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IMBDX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에 박스권의 진행이거든요.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해서
9,500원 라인대, 상단은 11,500원 정도 위치. 지금도 사실은 언제 박스권 돌파할지는 저도 예측은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온다면은 11,500원, 12,000원에서는 좀 기계적인 매매도 필요하지 않을까. 잠재력은 있지만은 그 시기가 당장은 예측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박스권 형태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IMBDX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경록 대표님 다음 상담 한 종목 더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도와주실까요? 제주반도체요. 제주반도체 갈까요? 네, 저도 뭐 이 종목이 최근에는 조정이 들어올 자리예요. 과열이 됐으니까. 근데 이 종목은 여기서 절대 잘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해도 돼요. 나중에 또 다시 재매수해도 됩니다. 수익 나면. 근데 지금 자리 오늘 또 음봉 떨어졌을 때는 일단은 내비두는 게 맞습니다. 네. 제주반도체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낸드 가격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낸드가 지금 근데 그 쓰임이 정말 다양해져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모바일에 들어가는 거 그냥 땡. 예. 근데 지금은 SSD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번에 그 베라루빈,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다음 차세대 패키징에도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쓰임이 정말 다양해지거든요. 심지어 지금 HBM 대용으로 낸드를 키운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주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거잖아. 설계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이고. 근데 지금 온디바이스 뭐 AI 뭐 킬링 콘텐츠 하드웨어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자율주행 시작이고 로봇도 시작인데 이것이 뭐 B2C로 확대되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실적이 턴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주문이 섀도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3분기 제가 저번에 이야기할 때 3분기 때 영업이 좋아지는 부분, 요거는 어떤 태풍이 와야지 태풍이 오는지 압니까? 그 전에 복선이 있죠. 이런 것들이 복선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최근에 흔들리는 것은 외인들은 계속 사는데, 자, 기관 쪽에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다 보니까 외인들이 오른 차익 실현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음봉이 떨어졌는데, 그림상은 어떤 그림이에요? 굉장히 견조한,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절대 여기서 끝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십시오. 네, 지금은 홀딩하자. 제주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아쉽지만 저희 종목 상담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주린이 로켓님께서 꽉 물린 종목은 안 해주신다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정말 다 해드리고 싶은데 선착순으로 9종목을 또 선정하는 만큼 다 못 해드려서 유튜브 들어오세요. 그러니까요. 예. 죄송한 마음이거든요.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빨리 올려주시거나 또는 다음 주 월요일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시면 이경락 대표님께서 또 무료로 꼼꼼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1시에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못다한 상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10분에 이광무 대표님과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더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작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 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널픽 종목들은 어떤 후보들이 올라와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5종목입니다. STX 엔진, 한국카본, 하나시스템, 하나엔진, 비츠로테크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5종목, 3박자의 모든 종목이 합을 이루고 있고 점수 또한 훌륭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경락 대표님의 픽은요, 비츠로테크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문 대표님은 하나시스템 다시 한번 들고 와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픽, 비츠로테크부터 4가지 키워드 공개합니다. 실적, 1차 전지, 방산, 전력 제어라는 4가지 키워드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대표님? 근데 동사는 원래 뭐 비츠로테크 하면 그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누리호 그 액체 연료 로켓 만든 기업이에요. 와, 핵융합 참 벌써 임팩트가 있죠, 기업 자체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기기, 최근에 이제 전력난 데이터 센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최대 수혜주입니다. 전원 제어 장치, 전류 제어 장치 뭐 이런 거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누리호 로켓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 기술력이 얼마나 좋겠어요.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소버린 AI 최대 수혜주로 비츠로테크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자회사 비츠로스를 통해 가지고 1차 전지 쪽 지원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실적의 가장 큰 포인트는 전력기기라고 봐요. 전력 대란의 최대 수혜주 그리고 소버린 AI 관련된 글로벌 시장의 막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실적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이거 기존에 제가 또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거 올해 실적이 분명히 좋아요.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기업도 맞고 거의 뭐 이런 추세라고 하면 500억 이상도 영업이익을 찍을 거라고 보는데 작년이 500억 넘어갔고요. 네. 요 실적은 넘어갈 수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2,700억밖에 되지 않는다? 멀티플이 5배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싸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외인과 기관 동시순 매수 계속 이러시죠. 계속 이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싸니까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우주항공의 핵심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런 그림입니다. 뭐 이광모 대표님이 요즘에 우주항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거기에 또 수혜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52주 신고가 의미 있는 양봉 모든 매부는 오늘 다 소화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이 살아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의미 있는 수급과 함께 오늘 시장의 선택을 강하게 받은 비트로테크 이경락 대표님의 파이널픽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대표님의 파이널픽 종목이죠. 하나 시스템에 네. 대한 4가지 키워드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지상, 해상, 천무, 함정, 우주반도체 4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 시스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네. 계속해서 또 오르고 있어요. 상한가까지 달성을 네. 했는데 앞으로의 네.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챙겨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거 갖고 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도 가지고 왔어요. 맞아요. 일단은 소개 드릴 때마다 또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은 정말 큰 상승이 나와서 더 싼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지만은 이미 시세를 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세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우주항공이 우주통신이다. 즉 우리나라의 뭐랄까 통신의 아이언돔을 만든다면은 네. 하나 시스템에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의 이제 이 전반적인 지상의 땅이 아닌 뜨기만 한다면은 예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주 통신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안에서 우주 반도체에 대한 설계 능력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제 포인트는 사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필리조선소에 대한 지분도 갖고 있어서 오늘 방산에서 전천후 종목으로 올라왔다. 사실은 조선주에 대한 색깔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방산에 대한 색깔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필리조선소에 대한 지분 그리고 방산에 대한 능력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우주 통신에 대한 내용. 차트적인 이제 타이밍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주가 차트 보시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보이거든요. 네.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라인대가 사실은 부담스럽게 보이겠지만 오랫동안 있었던 매물대를 확실하게 넘어서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가에 대한 수급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아주 적극적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대한 상승이 의미 있는 전고점을 또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의 위치가 중요한 매물대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고 싶은 날아가는 자리가 얘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네. 목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차트에 대한 형태가 이와 같이 고가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 옛날에 알테오젠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을 때 네. 장대 양봉이 고점이 터진 적이 있어요. 과거 차트 보니까 한 이 정도 위치네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 레벨 가고 또 다음 레벨 갔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 평가에 대한 이루어져서 가격이 더 이상 올라왔었는데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라고 해서 주가에 대한 이 시세를 끝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네. 연속성을 좀 보자. 그런 측면에서는 수급도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하나 시스템 긍정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없다. 하나 시스템의 4가지 키워드가 지상, 해상, 천무, 함정, 우주반도체였는데 무적의 키워드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제는 방상부터 우주까지 그동안 이광모 대표님께서 우주통신에 대한 부분서 저희 시즌2 시작하고 저희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엔터 그리고 이게 로봇. 아무도 잘 안 쓰는 단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통신. 맞아요. 우주항공 얘기는 하죠. 맞아요. 우주통신.
이광무 거. 그러니까요. 이 방송에서는 거의 조금 처음. 광통신. 광무통신이요? 광통신. 좋네요. 광무통신 좋습니다. 광무통신, 우주통신. 우주광통신. 네. 우주광무통신 네. 좋습니다. 우주광무통신이라는 또 키워드, 우주통신이라는 키워드를 네. 또 처음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시면서 하나 시스템 예전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오늘 의미 있는 탄력을 보여줬는데 목표가는 네. 없다. 앞으로 추세 역시나 살아있는 만큼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보자. 투자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파이널픽 종목들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저희 시간이 살짝 남아가지고 1월에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다음 주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챙겨봐야 할지 제가 한 먼저 줄- 할까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께 먼저 다음 여쭤볼까요? 주에는요. 네. 저는 단 한 사람을 외칠 겁니다. 한 사람이요? 경락이 형. 다음 주에 뭔가 이번 주에 어수선한 시장 분위기가 이제 바뀌고 네. 반도체에 대한 빛을 날 수 있는 시간 되지 않을까. 아, 만기일 지났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나왔고 이제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확정 실적 발표 보면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사이클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찾고 있거든요. 다음 주는 여러분들도 같이 외칠 겁니다. 경락이 형. 경락이 형 좋습니다. 다음 주 시장의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반도체 중심의 장세, 중소형주들도 함께 힘을 내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청자님 댓글에 경락이 형을 많이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경 대표님 다음 주 투자 전략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경락이 형 찾는 일이 없을 거예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네. 올라가면 안 찾아. 아, 그렇죠. 빠지면 찾아요. 네,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네. 네, 오랫동안 참았던 이제 뭐 형만 가고 왜 동생은 안 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다 쫓아가게 돼 있어요. 다만 수급이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수급은 다시 다 정상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다음 주로 좀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같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광무 대표님은 다음 주에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만큼 경락이 형을 찾을 것이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은 올라가니까 안 찾을 것이다. 네, 어쨌든 다음 주 이 형님들만 가는 장사에서 아우들도 키 맞추기 하는 모두가 또 훈훈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밤에 또 고용 지표 발표도 되고 다음 주 투자 전략 실시간으로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경락 대표님 다음 주 월요일에도 실시간으로 우리 시장 전략 챙겨주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뭐 항상 야인이거든요. 네, 야인. 야전사랑가. 네. 야인들은 실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생 라이브로. 많은 분들 오후 1시에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광무 대표님과는 5시 10분이니까요. 저희 월요일 방송 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